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5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배 또는 배를 졌다 라는 의미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배 또는 배를 타고 가다 라는 의미의 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 또는 배를 타고 가다 라는 의미의 항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바다를 운행해서 가는 것 또는 우주선이 우주를 운행하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로, 사실상은 비행체들은 사전에 항로가 결정이 되죠. 그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공중을 비행기 등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난항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 등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항해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난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교통 관련된 그 용어에서 일반 용어로 확대되면서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순항이라고 하는 것은 난항과 반대 개념으로 큰 탈 없이 배나 또는 우주선이 잘 운행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배나 비행기 또는 우주선 등이, 우주선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배나 이제 비행기 등이 제트 기류나 또는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등 뒤로 맞이하는 그러한 항해를 얘기합니다. 또한 순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을 따라서 그 비행체가 날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격으로 날아갈 때 탄도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탄도미사일은 일단 일정한 각도로 발사를 하면 그 발사한 각도에 따라서 최대 지점까지 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낙하를 하게 되는 형태의 궤적을 그리는 게 탄도미사일인데, 반해서 순항미사일은 그렇지 않고 추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미리 세팅한 일정한 거리를 비행하는 형태의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순항미사일이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은 저공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물론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순항미사일이 이제 잠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중,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체를 얘기하고요.
대항해시대라고 하면 15 내지 16세기 경에 이제 원래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 중세 이전의 사고를 확 바꾸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제 이론에 입각해서 그 지구 저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념으로 배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이잡듯 이제 탐색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장정이 시작이 됐죠. 이때를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이제 신대륙들이 종종 발견되는 문제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바로 노예 시장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직항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배나 또는 항공기가 중간에 다른 항구나 또는 공항을 기착하지 않고 경유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 항구나 공항으로 가는 루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항이라는 것이 배를 이용해서 물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수영을 하는 거와 상대 개념으로 보아서 항에 대한 상대 한자를 영자로, 수영하다라는 의미로 영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줄기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의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줄기에는 이제 가지가 붙어 있고 그 가지에 이제 나뭇잎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죠. 해서 줄기라는 의미의 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근간, 그러면 원래는 근이 뿌리라는 뜻이고 간이 줄기라는 뜻이니까 식물의 뿌리와 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는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핵심이 되거나 또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이제 그 꿰뚫면서 중요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중요 도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이제 지선 도로들이 생기게 되고, 그 지선 도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면 이제 이면 도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간부라고 하면 그 회사, 기관, 단체의 어떤 조직의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라든지 또는 관료 조직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그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사는 통상적으로 이제 유급으로 상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활용될 때, 언어가 활용될 때 그 단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통상
어근이 어간보다는 더 이제 근본적인 파트인데 어근은 오히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간은 항상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 보이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간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재간둥이라는 말 안에는 또 이제 특정한 일 하나에만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일의 핵심적인 부문을 얘기하는데, 실제 주간이라고 하는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신문과 같이 이제 언론기관 쪽에서 전체적인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를 주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생활 또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산업은 통상 국유화되어 있거나 공영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간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영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수도라든지 도로,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영 또는 공영 구조로 해서 세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 중에서 뇌와 척수 사이를 줄기처럼 잇는 그런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간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줄기 또는 핵심 부분이다라고 하는 간자의 반대 말로는 가지 또는 부수적인 일이란 뜻의 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진흙이라는 의미의 니자가 되겠습니다. 진흙이라는 의미의 니자는 이제 물론 그냥 단순히 진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니자가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진흙탕, 수렁, 진창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니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전투구 하면 진흙탕에서 개가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전투구라는 말은 개싸움이라는 말로 쓰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이권 다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흙탕 수렁이라는 니자의 반대말로는 정결하다라는 의미의 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한 글자씩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 끼치는 영향과 그 파생되는 그 힘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